자, 맨 처음에는 흰색 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이 흰색 주머니의 이름은 라지 X라고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핑크색 주머니가 있어요. 핑크색 주머니의 이름은 뭐 Y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주머니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원소가 담겨 있다, 즉 집합이다. 그러면 이쪽의 이름을 정의역, 이쪽의 이름을 공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함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해줘야 되지? 대응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대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빨간색으로 연결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f라는 함수의 이름을 줬어. 그럼 이제 대응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원소가. 그래서 이런 거 할 겁니다. 선생님, 요 놈의 대표격인 스몰 x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리고 요 놈의 대표격인 스몰 y다라는 친구가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에 하나씩 대응됩니다. 즉 짝짓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지금 이놈의 과정을 F 대응 누가 들어갔을 때 X가 들어갔을 때 누가 Y라는 결과가 나와요 라는 친구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Y는 fx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 y는 fx라는 이 친구는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치역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물 안에서 부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어떤 애가 또 하나의 주머니를 갖고 왔어. 근데 그 또 하나의 주머니는 녹색 주머니야. 그리고 이름표는 Z라고 얘기를 할래. 그러면 여기다가는 스몰 z라고 쓰고 얘가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연결을 시켰는데 이쪽을 살짝 가려보세요. 이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네 둘만 있는 거겠죠. 그럼 얘하고 얘의 대응을 얘기하는 이름표는 얘가 F라고 써졌으니까 얘는 다른 이름표 하나 갖다 써야 되겠지. F 이하의 알파벳이니까 스몰 g라는 친구를 갖고 오고 또 얘네들끼리 뭐가 되는 거야? 대응이 된다라고 막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얘네만 봐봐. 나 y라는 원인이 들어갔는데 이 대응에 의해서 결과가 누가 나왔어? z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z라는 이 친구는 g에 y라고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친구가 여기까지 나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지.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야, 그러면 니네 둘이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랬더니 뭐가 돼? X라는 친구의 정역을 넣었더니 F라는 대응에 의해서 Y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 Y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치역이긴 치역인데 얘네 입장에서는 무슨 역할이죠? 정의역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 맞아? 그럼 정의역 역할을 하니까 다시 뭐가 돼? 치역이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X가 나오면 결과론적으로 어디까지 나온다는 거지? Z까지 나온다는 거지. 그럼 너 따로따로 얘기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겠니? 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먼저 가는 함수를 뒤에다 쓰시고 나중에 가는 함수를 앞에다가 쓰셔서 여기는 동그라미로 연결을 시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즉 새로운 표현이 등장한 거야. 어떤 표현? 이쪽의 함수와 이쪽의 함수를 뭐 했어? 합성해서 하나의 함수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나온 새로운 표현법 G 합성 F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G 합성 F라는 친구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새로운 함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즉 원래는 따로따로인 두 개의 함수였지.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다이렉트 보자고 했지. 그럼 다이렉트로 보는 새로운 함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두 개의 대응이 두 개의 함수를 드렸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 각각의 두 개의 함수를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연결, 즉
합성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함수는 새로운 함수다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새로운 함수의 표현법은 어떻게 되겠지? 선생님, 이 친구가 먼저 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친구가 먼저 가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누가 먼저 가는지는 뭐 각각 해보면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의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는 함수를 내가 f라고 얘기를 한다면 걔를 뒤에다 쓰고 앞에다가 뒤에 가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새로운 함수의 표현법,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G 합성 F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함수의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표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뒤집게 되면 F 합성 G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되겠니? 그러면 지금 나의 입장에선 얘네들을 연결하는 게 어떻게 가겠지라는 고민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F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G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연결고리에 따라서 자, F의 정의역이 지금 어디 있죠? 1, 2, 3에 있죠. 그럼 1이 진행되면 2로 가고 그럼 2에서 이제 연결고리를 어딜 타는 거야? G로 가는 건데 자, 지금 내 입장에서 이 2라는 친구는 F의 누가 되는 거죠? 치역이죠. 맞아? 그럼 그 치역이라는 친구가 여기 입장에서 누가 돼줘야 되는 거야? 정의역이 돼야 되겠지. 꼭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겠죠. 그럼 2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2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들의 연결고리를 제가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그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려서 여기 1, 2, 3, 1, 2, 3을 쓰고 얘들아 여기를 봐줘. 지금 요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간 이름표가 누구라고요? G 합성 F가 된다고. F도 아니고 G도 아니야. 아예 새로운 친구가 태어나는 거야. 1이 어디를 향해 간다고 그랬어요? 2를 향해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는 어디를 향해 가요? 2에서 3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 3이 요로 합성되면서 정의역이 있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갑니다. 그럼 2는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갑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3은요, 1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3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봤었을 때 새로 만들어진 이 합성함수 G 합성 F는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뭐 만들기 나름이지. 같게 만들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야? 새로운 함수가 튀어나왔다라는 거야. 자, 그럼 밑에 있는 친구는 일단 볼까요? 먼저 시작한 함수가 누구예요? G라는 함수죠. 그럼 G라는 함수는 1이 3으로 가면 3이 어디로 가? 1로 가죠. 2는 2로 가고 2는 어디로 가? 3으로 가죠. 3은 1로 가고 다시 1은 어디로 가? 2로 가. 그러면 그걸 그려봤어. 근데 칸이 없으니까 옆에다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머니 두 개를 또 그리고 1, 2, 3에 1, 2, 3을 써서 이번엔 색깔이 다르게 핑크색을 쓰고 그 핑크색은 누구라고? F 합성 G라는 친구가 된다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볼까? 먼저 간 함수가 G니까 1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1로 갑니다. 1로 가죠. 2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요. 3에서 1로 가고 1에서 어디로 가? 2로 가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합성함수 만들어내는 거 따라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선생님, 응? 기본적인 건데요. G 합성 F랑 F 합성 G라고 해서 합성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냈는데 이 둘은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지. 대역이 같아야지만 같은 함수. 같은 함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정의역 임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합성함수의 결과로 태어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에서 태어난 이 둘의 친구는 결과가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그래서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야?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합성함수의 목적.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 즉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두 함수를 엮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합성함수의 뭐가 되더라? 목적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머니를 또 3개를 그릴 거예요. 주머니 3개를 그리는데 이번에는요 흰색이요, 녹색이요, 핑크색이요 라고 한 다음에 연결을 다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름표를 쓰실 건데 너 집합은 라지 X, 너 이번에 집합은 Z, 너 이번에 집합은 Y라고 얘기를 해. 아까랑 바뀌었네요. 결과가 Y인 게 그래도 조금 덜 어색하니까 Y를 뒤에다 쓴 거예요. 그런 문제는 없잖아. 자, 그러면 선생님 스타트 어떻게 해요? 여기에 원소 중에 대표적인 친구 하나 흰색으로 X야.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하나 녹색으로 Z야. 여기에 대표적인 친구 핑크색으로 Y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합성함수의 구조상 연결로서 갈 때 이렇게 가고요 라고 하는데 지금 이 Z는 이 대응, 자, 이 대응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먼저 가는 함수를 이번엔 G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G라는 대응에 의해서 X라는 친구는 어디에 연결된다? Z라는 친구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원래는 끝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합성은 2개 이상의 함수를 엮어주세요잖아. 근데 그 엮기 위해서 가만히 봤어. 얘는 누구지? 그러면 얘는 이제 이름을 F라고 얘기를 할게. 근데 그 F의 대응은 Z와 Y가 연결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나는 이 2가지의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자, 이 흰색은 뭐예요? 지금 이 G라는 함수에서 흰색은 뭐야? 정의역이지. 자, 정의역은 좌표 평면에서 무슨 축을 담당하죠? X축을 담당하시죠. 그래서 X축에 해당하는 흰색을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요 함수에서 이 Z는 뭐죠? 공역이잖아. 그럼 공역은 지금 녹색이고 좌표 평면에서는 Y축이시죠? 그럼 녹색을 딱 그릴게요. 그러면 흰색의 정의역과 녹색의 공역으로 만들어진 이 영역에서 좌표 평면에서 이제 자유롭게 G라는 대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F라는 함수는 지금 얘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얘만 봤을 때 나는 정역이 무슨 색이야? 녹색이지. 공역이 무슨 색이야? 핑크색이란 말이야. 그리고 걔네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이 영역에서 존재하는 함수의 이름을 F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따로따로 2개의 함수입니다. 근데 얘들아 잘 느껴보세요. 뭐를 느껴봐야 되냐면 나 G 함수라는 거 알아. 난 F 함수라는 걸 알아. 근데 네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우리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달라고. 이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세요 라는 친구가 여기에다 쓰게 되면 이름하여 F 합성 G라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식에다 쓸 때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는 나도 뭐가 된다고? 나도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함수로 태어났어. 그럼 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물론 되지. 그럼 너는 지금 여기서 일로 왔으니까 이 중간 과정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시겠죠? 그럼 나는 스타트가 어디야? 나라는 함수의 스타트는 흰색 정의역에서 시작하죠. 그 나라는 함수의 공역은 뭐야? 결과가 여기로 오겠네. 맞아요? 그럼 나는 흰색과 핑크색, 녹색은 어디 갔어? 연결고리로 아이템 쓰면서 없어졌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누가 된다고요? F 합성 G라는 친구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색깔을 보고 2가지를 알아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선생님, 그러면 얘 보니까 흰 녹을 가고 녹에서 다시 녹으로 와서 빨간색으로 간다라는 연결고리가 합성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건너가는 녹이 이제 스르르 없어지면서 흰색하고 핑크색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합성함수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드러나는 친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F합성 GX의 정의역이 지금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죠. 그 정의역하고 지금 같아요. 누가 같아요? 저기 있는 흰색하고 똑같죠. 그럼 합성함수라는 결과물의 정의역과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은 뭐해? 라는 걸 알 수 있어? 같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합성함수도 엮는데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과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F 대응 입장에서는 F 함수 입장에서는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4라고 해서 일단은 이 2, 3, 4라는 친구들이 대기 중이야. 날 엮어주세요 라고 대기 중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니네를 엮어줄게. 어떻게 엮어줄까? 첫 번째 G합성 F라고 엮어줄게 라고 딱 오더를 내렸어. 그럼 이제 2, 3, 4는 그럼 내가 먼저 함수의 정의역이고 내 정의역 입장에서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치역이 2, 3, 4가 튀어나왔고 그 2, 3, 4가 이제 G에서의 정의역이 될 준비를 하고 있지. 그래서 G에서 정의역을 딱 봤더니 2 연결 3 연결. 근데 딱 했는데 문제는 뭐야? 4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4가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가? 갈 데가 없는데? 그러면 3에서 4는 가는 데가 없으니까 버리고 가나? 아니죠.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먼저 가는 함수가 누구죠?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온전하게 뒤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야지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정의역에 뭐가 돼줘야 돼?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자, 다시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 조건 두 번째가 누구시냐면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뒤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볼까요?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먼저 가는 함수야. 그럼 얘가 먼저 가는 함수는 1, 2, 3이지. 여기에 포함되죠. 그럼 뭐가 되겠어? 1, 2, 3이면 어디로 가? 2, 3, 4로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되시겠어? 그러면 얘는 또 합성함수가 되네요.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무조건 성립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도 성립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 전제 조건 첫 번째 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과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 조건 두 번째가 누구라고?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뒤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에 꼭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뭐 해줘야 된다고? 포함돼야 된다고. 요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선생님, 합성함수의 표현이라는 친구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동그라미를 가운데 넣어서 두 개의 함수를 앞뒤로 써주시게 되면 여기 자리한 친구가 먼저 가는 함수, 뒷자리가 먼저 가는 함수, 먼저 대응하는 함수, 앞자리가 이제 그 후에 대응하는 함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표현법뿐만 아니고 뭐 해줘야 돼?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표현 기본형에다가 y는 fx라는 이 기본형에서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얘들아 봐봐. 여기에 있는 이 x가 누구죠? 주인공, 주목 문자 맞죠? 내가 여기에서 대장인데 이제 우리는 이 친구 이름이 무슨 집합? 세 글자로 정의역이다 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x가 정의역이고 y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해봐. x가 들어갔었을 때 y요. 이게 돼버리니까 y. 여기에서의 y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치형이 얘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x가 들어갔을 때 y니까.
그러니까 잘 느껴줘야 돼. y는 fx. 그래서 나는 저거 함수식이면서 저걸로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 요거 이름이 뭐라고? 세 글자? 정의역이지. 자, 근데 선생님 함수를 엮었죠? 맞아요? 함수를 엮었어. 근데 앞수는 엮었는데 누굴 넣어요? 그러면 아니 얘를 넣을 거 아니야. x를. 그렇잖아, 정의역에서. 그러면 잠깐만, 우리는 입장이 x가 들어갔어도 여기 3번 대응이 나오지. 그리고 또 뭘 시켜요? 대응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가로를 쳐도 문제될 거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표현이 똑같아지는데 지금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x 같은 입장이 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뭐가 된다고? 뒤에 가는 함수의 누구? 정의역에 포함돼야 된다고. 그럼 내가 누구야? 내가 정의역이지. 여기까지 인정? 되시겠어? 그러면 이러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 한번 보세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 야, 이걸로 합성 좀 해봐. 그러면 F합성 GX 얘도 G합성 FX 그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봐봐. 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가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지? 정의역이지? 그럼 F자리의 정의역이 원래는 여기에서 X였는데 여기선 지금 누가 들어갔어? GX가 들어가지 않았니 얘들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요 핑크색 삼각형을 넣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 삼각형 더하기 1이라고 써도 지금 얘하고 얘는 구조가 똑같죠? 근데 그 삼각형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지? GX가 들어가 있지. 맞아? 오, 합성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계산이. 그럼 GX가 누구야? 위에 써 있죠? 2배 마이너스 3x 더하기 2에 더하기 1. 여기까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생님 마이너스 6x 더하기 5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인정? 자, 밑에 거 볼까요? 자, 이번엔 녹색 동그라미를 얘기할까? 그럼 저기가 똑같은 녹색 동그라미를 내가 여기다가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럼 이제 가볼까요? 자, 마이너스 3에 자, fx가 들어가면 되겠죠. fx 따라오시고 플러스 2 맞추시고 fx가 원래 누구라고? 2x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 2x 플러스 1 더하기 2니까 자, 두근대는 순간 마이너스 6x 아이고 이번엔 같지 않았군요. 일반적으로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은 같지 않아요. 여기다 별표. 합성함수가 성립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존재하겠지? 그쵸? 언제일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웬만해서는 언급이 안 되면 실수 전체죠. 이제는 계속 실수 전체에서 놀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치역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문제 없어요. 반대도 이거야. 나의 정의역 실수 전체인데 내가 치역을 뭘로 갔든 다 커버 가능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다는 거지? 내가 실수 전체니까. 그럼 내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 그거를 이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문제가 가끔씩 나와. 합성함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제한 범위가 주어질 때,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를 걸고 가면 합성함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주의하세요. 합성함수가 성립 안 할 때는 언제다? 문제 제한 범위가 생겼을 때. 동그라미 4번을 가는데 앞에서 했던 예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주머니 3개를 그려주세요. 그렸어. 먼저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 뒤에 가는 함수를 G라고 얘기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친구는 뭐예요? F의 치역이라는 친구들이 G라는 함수의 누구의? 정의역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x는 ex라는 예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갈게요.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 왜 두 가지를 보여드리죠? 왜 두 가지를 보여드려? 합성함수가 두 가지로 생길 수 있어서 그렇죠? F합성 G와 G합성 F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데 있어서 F합성 G라는 친구하고 G합성 F라는 친구를 했을 때 방금 전에서도 배우셨지만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 네가 정의역이야 임마. 너도 정의역이야. 그러면 F의 정의역은 X잖아. 그럼 색깔 맞춰서 동그라미 좀 쳐볼까? X, XG.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 동그라미의 세제곱에 동그라미 자리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EX가 들어왔다라는 거 알 수 있니? 동그라미, 녹색 동그라미에 몇 제곱? 아이고야. 몇 제곱이라고요? 동그라미의 세제곱이라고요. 그럼 동그라미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고? EX 들어간다라고 방금도 얘기했죠. 그럼 EX니까 얘는 뭐가 돼? 8X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자, 이번에는 G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동그라미 X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두 배를 하시고 동그라미 자리에 fx가 들어갔어요. fx가 누군데? 그러면 x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결과가 누구 나와? 2x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선생님 아무 언급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식을 가지고 바로 합성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한 조건을 만들어 보자. 어떤 조건이요? x라는 친구가 정의역인데 걔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보자.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좀 재활용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거를 살짝 지우고 동그라미를 한 번 더 그리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한 번 더 그리는 이유는 뭐죠?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가자 얘들아. 선생님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먼저 가는 함수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함수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F 입장에서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은 어차피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GX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나온다? 2까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이제 가보자. 선생님 갈게요. 어떻게 가?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뒤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잡고 가기로 했잖아. 그러면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뒤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에는 오케이 나 떨어졌어.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누구 해야 되는 거야? G에다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누가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게 이거잖아요. 맞아? 제한 범위를 줘도 얘는 만들어지겠네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범위가 어디로 왔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왔죠. 나는 정의역을 어디까지만 쓰겠다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쓰겠다고 약속을 잡았는데 정의역, 즉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뒤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합성함수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 그러면 제한 범위가 들어갔었을 때 1번은 뭐가 돼? 안 만들어지고 2번은 합성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 동의할 수 있겠니? 즉 우리가 합성함수 공부할 때는 제한 범위가 들어갔을 때 뭘 주의하라고?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뒤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큰 번호 2번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질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 하겠다? 계산, 즉 연산을 좀 시켜보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특징에는 몇 가지 없어요. 꼭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도움 받으실 거예요.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1번이라고 얘기해서 자, 이런 말을 쓸게.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라는 말을 무조건 붙여요.
100%라는 말을 자신할 수 없으니까 대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합성함수에서의 교환 법칙이다라는 친구는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안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럼 난 뭘 생각해? 그럼 당연히 될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그 조건을 찾든가, 오케이? 되게 만드는 조건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런 거 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친구가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가 식이 나올 건데 어떤 식이냐면 나는 3x-a라는 1차식이고 나는 -3x 더하기 4라는 1차식입니다. 그런데 합성함수에 교환이 오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얘는 뭐라 그랬어? 너 되게 해줄게. 그럼 그때 뭘 찾아주세요 라는 거야? A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는 X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실수 전체고 웬만하면 합성함수 다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할 거는 뭐예요? 선생님, F 합성 G와 이제 이것도 말고 이렇게 쓰자. F GX와 GFX가 같게 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같게 식을 만들면 이제 뭐 동그라미 색깔별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요 자리에 얘가 통째로 들어가는 경우와 반대로 요 자리에 또 GX가 통째로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양쪽 화살표를 쓰고 3에다가 -3x 더하기 4에 -a를 때려버렸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F합성 GX가 됩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자, 나는요 등호 치고 얘랑 같다라는 소리죠 지금? 등호 성립하니까. 그럼 -3에다가 3x -a를 하고 더하기 뭐 했다는 거야? 4를 했을 때 얘하고 얘가 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같아져야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볼까? 칸이 없으니까 왼쪽에다 쓰면 -9x 더하기 12-a죠. -9x 더하기 12-a는 어떻게 돼? -9x 더하기 3a 더하기 4죠. 자, 그럼 당연히 사이좋게 9x 없어지시고요. 넘어오시면 몇 a 되시죠? 4a 되시죠. 넘어가면 몇 되시죠? 8 되시잖아. 그러면 a가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게 되는 거지. 즉 교환 법칙에 성립하게 만드는 상수 a 값은 누구다라는 거 알 수 있어? 2가 됩니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즉 첫 번째,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될 때라는 한정적인 상황을 만족하는 조건 찾아줄래? 라는 것까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주머니를 우리 이때까지 몇 개 그렸죠? 3개 그렸죠. 그럼 이번에는 3개 이상, 4개, 5개, 6개를 그릴 건데, 자 봐봐. 먼저 가는 함수를 G라고, F라고 하고 G, H라고 3개나 갔어. 이거 문제 될 거 있을까 없을까? 없지. 계속 엮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쓰면 어휴 선생님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H, G, F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물어봤어. 뭘 물어봐? 함수가 몇 개 있죠? 3개 있지. 그럼 3개짜리라면 당연히 나오는 그거. 우리가 뭘 물어보고 싶어요? 너 합성함수 교환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뭐야? 결합되니? 라고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인정? 자, 결합은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F합성 G, 아이고 거꾸로 갔구나. 결합은 어떻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H합성 G합성 F는 H합성 G합성 F라고 썼을 때 요렇게 묶은 친구와 요렇게 묶은 친구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보여드릴게. 잘 봐. 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친구 하나 나오신다. 계산을 할 때, 합성함수의 계산할 때 뭐부터요? 수학에서 일반적 계산할 때 안쪽부터 하죠. 뒤쪽부터 한다는 거 느낄 수 있겠죠. 그럼 뒤쪽부터 하면서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지. F를 먼저 해요. 그 F의 결과가 뭐지? 치역인데 그 치역이 뭘로 들어가는 거야? 예에서의 정역이 되는데, 자, 잠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로를 하나 내가 딱 칠게. 그럼 얘는 지금 x를 내가 통하고 넣었어. 그럼 뭐 후루룩 하면서 fx라는 결과가 나왔겠지. 그럼 fx 자체는 치역이잖아. 근데 지금 내가 있는 꼴을 봐. 난 어디에 있어? 가로 안에 있지. 그럼 내가 치역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들게 하는 거야? 나는 정의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난 정의역이니까 또 한 번 뭐야? 출동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응관계가 누구니라고 딱 봤더니 대응관계가 핑크색 괄호에 쌓여있어. 근데 그 안에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우리는 괄호를 몇 개로 봐요? 하나로 보잖아, 괄호를. 그러니까 나의 정의역이 출발해서 이 괄호에 있는 하나에 후루룩 어떠한 대응이 나오겠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위에 있는 주머니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 봐봐. 일단은 먼저 선생님 F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F를 넣었어. 그러면 뭐야? 이게 fx지. 근데 이건 뭐야? h합성 g지. h합성 g는 뭐예요? new 함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뭐라고 강조해요? new 함수라고. 이거 되게 중요해. 나중에 또 많이 써먹을 거야. 특히 이제 뒤에서 수열이라는 거 배울 때 많이 쓰는 거야. 모든 식에서. 야, x의 제곱이 있어. 마이너스 x가 있어. 얘하고 얘가 따르지. 두 개 더 해봐. 뭐 나와? x제곱 마이너스 x지. 이게 뭐야? x제곱 성질하고 마이너스 x 성질 그대로 갖고 있어? 안 하죠. 무언가 결과에서는 새로운 놈이 태어난다고. 그럼 그 새로운 놈한테 내가 정의역으로 들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돼? H합성 G라고. H합성 G가 누구니? 그랬더니 H합성 G가 나죠. 날 다이렉트로 연결한 건데. 그럼 지금 이 친구의 의미는 뭐야? X를 평 하고 투입을 하면 F를 거쳐서 누르륵 다이렉트로 1로 오겠다라는 소리야. 종점이 어디라고? 종점이 여기라고. 종점이 여기다가 Y라고 줄게. 괜찮겠어? 자, 그럼 얘 봐봐. 우변 봐봐. 우변은 무슨 느낌입니까? 그러면 X를 평 넣으면 뭐부터 해? 나부터 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나의 결과는 어디로 가겠어? G합성 F니까 어디로 와야 돼? 1로 와야 되지. 내가 누구야? 내가 G합성 F니까. 그럼 내가 이제 누가 되는 거지? 정의역이 된 거지. 그 정의역을 어디다가 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HX에다가. HX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쵸? 여기까지 인정?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러면 잠깐만. 너의 시점에서 종점까지와 너의 시점에서 종점까지가 동일하지 않니? 결과가 동일하면 우리는 같은 거예요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럼 합성함수에서 결합법칙은 교환법칙과 다르게 결합법칙은 뭐 한다고? 항상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합성함수의 결합법칙은 뭐 한다고? 항상 성립합니다. 팁.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항등함수를 배우셨습니다. 항등함수는 이름만 들어도 뭐야? 내가 나오는 거야.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지? y는 x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y는 x라고 치부합니다. 근데 주의할 게 y는 x가 항등함수를 먹으려면 일단은 정의역이 그냥 실수 전체라고 봐주시는 게 편해요. 자,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을 i라는 이름표를 갖고 와요. 항등함수 이름이. 그래서 생각을 했어. 항등함수야, 너는 어떤 놈이니? 라고 얘기하면 곱하기에서는 1 같은 놈이고 더하기에서는 0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에 1 같은 놈은 뭐야? 내가 들어가도 내가 나오지. 더하기에 0도 뭐야? 내가 들어가도 내가 나오잖아. 이런 놈이야. 이런 놈을 이제 우리는 뭐 유식한 말로 항등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그걸 안 배워요. 빠졌어. 뭐 그렇다고 치고 왜 항등함수 얘기합니까? i라는 거 알려주시려고요가 아니고요. 자, 보세요.
F 합성 I를 했어요. 그럼 이제 순서는 정확했으면 이제 여기에 X가 툭 투입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IX가 후루룩 하고 대응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뭐가 나와요? IX의 결과는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X를 내면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나오는 거지. 그 결과적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X?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I 합성 F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X라는 정의를 후루룩 넣었어. 그럼 뭐 할 거야? FX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걸 다시 어디다 넣은 거지? 항등함수에 넣지. 그럼 넣은 건 그대로 나온다며. 내가 누굴 넣었더라? FX를 넣었지. 그럼 여기도 결과가 누가 나와? FX가 나오네. 얼라? 그러면 항등함수 입장에서 교환 법칙은 또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도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항등함수였을 때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은 언제나 성립합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은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될 때의 조건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합성함수 플러스 항등함수는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언제나 프리패스예요. 다 돼요. 라는 것까지 요 네 가지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남은 건 뭐야? 가장 중요한 거죠. 뭐가 된다고?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은 뒤에 가는 함수의 정역에 포함되어야지만 합성함수가 오케이 라는 거. 지금 5가지 배운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걸 좀 길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는 사람 손? 없지 아직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팁 2가 나와요. 팁 2. 팁 2. 자. 팁 2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다 하나 해볼까? 자, 얘들아. 이런 거 한번 써볼게. 여기 보세요.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합성, F라고만 썼어. F가 몇 번 합성됐죠? 5번 합성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그럼 15번 합성하면 F를 15번 써야 되는 게 말이 되겠어? 그럼 당연히 뭐 하고 싶어? 얘도 축약하고 싶지. 자, 거듭제곱에서 2를 10번 곱하면 2의 10제곱이라고 썼듯이 합성함수에서도 자기 자신을 똑같이 합성하게 되면 자기 자신만은 똑같이 합성하게 되면 그것만큼 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했다? 5번 합성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5번 합성했어요. 이러한 결과.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느끼셔야 되는 게 그러면 앞에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러한 식으로 fx 하나 주어지고 연락에 굴려 먹겠구나. 합성 10번 한 결과에 뭐 어쩌고저쩌고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문제는 뒤에 있는 걸로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예제 안 드리고요. 즉 합성한 수만큼 뭐 한다고요? 만약에요, 선생님. 만약에요. 점점점 fx를 해서 여기에 있는 합성이 토탈 n번 했어요. n번 했어요? n번 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f n번 합성에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거에 가끔 가다가 어려움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혀 어려움 느낄 필요 없습니다. 자, 먼저 가는 함수가 누구죠? F. 뒤에 가는 함수가 누구죠? G요. 연결 따라갈게요. 1에서 어디로 갑니까? C로 가시죠. B에서 어디로 가요? 4로 가죠. 자, 그러면 이제 2에서 어딜 거쳐 6으로 나와야 되는데 2가 갈 걸 녹색으로 가봅시다. 2가 B로 간다면 4로 가니까 탈락이죠. 2가 C로 간다면 1대1이 아니니까 탈락이죠. 그럼 2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야? A가 있고 A는 어디로 가줘야 돼? 6으로 가줘야 되겠죠. 하나씩 남는데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겠어? 3은 B로 가고요. 그럼 B는 어디로 가? 4로 가겠죠. 근데 C는 어디로 가면 되겠어? 5로 갑니다. 라고 연결하면 이쁘장하게 다 1대1 대응이 되면서 합성함수도 완성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문제는 뭐예요? F3이 누구라고? B.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합성함수 만드는 데는 큰 문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3개가 나 이렇게 F는 주어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리고 h가 1대1 대응일 때 g1의 값은 이거 뭐야? 자, 일단 끊어봐. h 합성 g 하고 이제 정의역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지? fx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후루룩 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그 결과가 누가 된다는 거지? h x가 된다라는 거겠지. 근데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 선생님, 그러면 얘 입장에서 h라고 넣었을 때 가로를 해놓고요. 뭐 이거 맞은 표현은 아니지만 g합성 fx라는 친구를 쓰고 등호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도 h 가로를 열고 색깔 맞춰서 x라고 쓴다면 지금 바깥에 있는 h의 대응은 똑같으니까 내용물만 보셨을 때 g 합성 fx라는 친구가 누가 나온다는 거죠? x가 나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h가 1대1 대응이고 g1의 그럼 나 g1의 값을 구해달래. g1의 값이지. 그러면 g1을 만드는 fx가 누구니?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 1을 만드는 x값이 누구야? 2가 들어가야지만 뭐야? f2는 1이 나오지. 그러면 g1이라는 값은 gf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건 누가 된다는 거야? 2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할 때의 조건을 찾아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편안하게 가시겠습니다. 자, a를 곱하시고요. 누구에다가요? bx-6에다가 더하기 6을 하십니다. 이 친구가 누구죠? f합성 g가 되겠죠. 인정? 자, g합성 f는요. 요 자리에다가 들어가세요. b에다가 ax 더하기 6을 해서 마이너스 6을 뺀 게 같대요. 그랬을 때 a, b 곱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시겠죠.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x-6a 더하기 6은요. ab x 더하기 6b 마이너스 6일 거고 어이구 abx 날라가거라. 그럼 6a 더하기 6b가 누가 나와요? 10이요. a 더하기 b가 누구라는 거죠? 2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가 나왔을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인데요. ab가 뭐라고 써 있어요? 양수인데 뭘 구해달래? 뭐의 최대값? 누구의 최대값? ab가 뭘로 연결돼 있어? ab가 뭘로 연결돼 있냐고. a b 곱하기. 그치, 곱하기로. 양수 플러스 곱의 최대를 물어봐. 그렇다면 네가 합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산술기하로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2면 2루트 ab가 되겠고 약분해서 ab는 결과적으로 누가 나온다고? 1이 나옵니다. 최대값은 누구예요? 1이요. 자, 근데 잠깐만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최대가 될 때 AB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산술기하에서 즉 절대부등식 했잖아요. 가장 강조했던 게 누구였죠? 최대값, 최소값을 이루게 하는 그것. 누구? 등호 성립. 산술기하 표현관에서 등호 성립하려면 a는 b. 그쵸.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그라미는 삼각형이라고 얘기했던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 B가 둘 다 뭐일 때? 1일 때. 그럼 답은 누구야? 1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합성을 2020번 어떻게 해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10합 라지 A는 정의역의 제한을 받았어요.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고요. 근데 재미난 게 뭐예요? 여기도 0부터 2까지죠. 그 합성을 해도 계속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나오니까 합성도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뒤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이 포함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0부터 2까지면 무조건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니야? 되니까 합성이 100% 된다고 했을 때 2027분의 8. 야, 인간적으로 2020번까지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그럼 뭐가 발생해야 되겠지? 규칙. 그치, 규칙성. 많아봤자 한
일반적으로 3번 정도, 많아야 4, 5번 정도. 더 안 나오는 친구는 뭐 할 때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답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원래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추론이란 걸 해야 돼. 추론이란 걸 해야 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7분의 8을 넣어보자. 7분의 8은 어디니? 7분의 8은 여기 어디쯤이지? 맞아요? 7분의 8은 뭐 1 더하기 7분의 1인데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식을 만들어 낼 텐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이때쯤 배웠으면 얘들아 하나만 물어볼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니?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기대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더 빠르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저 그래프를 보자마자 무슨 자? V자가 뭐예요? V자 그래프는 절대값, 1차식의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1차식의 절대값 그래프, 즉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절대값이면 또 범위에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2개예요. 요거 하나씩, 요거 하나씩. 그래서 제가 그걸 뭐 할 거예요? 상구에서 쓸 거예요. 상구 어떻게 할 겁니까? 2가지로 나뉘죠. 자, 0 이상 x가 1 미만과 1 이상 x가 2 이하라고 찢어버릴게요. 그럼 0 이상 1 이하, 1 미만. 여기 안 겹치게 일단은 1 안 줬는데 뭐 여기다 1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녹색으로 갑시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2x가 되겠죠. 맞습니까? 나는 1인데 마이너스 2인데 어떤 이겠어?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지 않겠니 얘들아? 맞아요? 자, 이렇게 상구를 하신 다음에 이제 7분의 8을 대입을 할 건데 7분의 8이 위에 들어가야 되겠니? 아래 빨간색 식에 들어가야 되겠니?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7분의 8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7분의 16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7분의 16. 7, 4, 28이니까 뭐가 나와? 얼라? 플러스 7분의 10이 나온다는 거 확인했어? 자, 그럼 플러스 7분의 12는 뭐가 되겠어? F의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쵸? 한 번 했으니까. 자, 7분의 12를 또 넣을 거예요. 여기다 넣을 겁니다. 자, 7분의 12 넣으면 7분의 24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맞아요? 그럼 7, 4, 28이니까 뭐예요? 7분의 4 맞니? 그러면 나온 게 7분의 4야. 뭐가 되는 거지? F 2번 한 결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자, 그럼 7분의 4는 이제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때 또 뭐가 나와? 7분의 8. 얼라? 3번 한 결과가 다시 내가 나왔네? 맞아요? 세 번째 결과가 다시 내가 나왔네? 그러면 생각해볼까? 3개씩 다시. 자, 그럼 F 4번째는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 7분의 12가 나오겠죠. 허허, 그러면 선생님 규칙성이 3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3으로 나면 3, 6, 18, 3, 7에 21, 3, 3은 9에 하나 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3개씩 673번을 계속 하는 게 어디에서 끝난다는 거야? 2019번째 결과값이 여기서 딱 끝나고 얘가 한 번 더 합성이 되면 누가 나온다고? 7분의 12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